과외중개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유기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유정 사건. 그의 범행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한동안 은둔이 거론됐습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또 휴대전화엔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친구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이런 은둔 생활이 범죄의 원인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울하든 불안하든 사회공포증이 있든 그 증상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질 않아요. 이런 코드를 갖고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도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틀로 만들어서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는 정말 해로운 시각입니다. 은둔 외톨이를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력과 무망감이거든요. 무기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해를 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눌러서 계획을 짰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와 연관짓기보다는 은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은둔형 외톨이의 실체를 짚어보고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와 함께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며 보통 6개월 이상 바깥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밤낮이 바뀌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2021년 고립 은둔 청년은 약 53만 8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100명 중 3명이 은둔형 외톨이에 속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일자리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급증하며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밀집해 있는 한 주택가.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희진 씨. 네. 33살 김희진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낮인데 커튼을 왜 이렇게? 그냥 별로 집에 있다 보면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아서 밖에 그냥 항상 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김희진 씨는 20대부터 세상과 단절한 채 홀로 지내왔는데요. 그가 은둔한 생활은 5년 정도 됩니다. 막아놨었어요, 다시 창문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오히려 회피하게 된 것 같아요, 방 안으로. 지금 내 친구들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있고 차도 있고 생활을 잘 굴려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왜 여기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아파할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목을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학창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그에게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무너진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막 오후 3, 4시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오후 한 7시, 8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 날 막 또 한 2, 3시쯤에 자고 정말 이게 제 생활 패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었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33살이 된 김희진 씨. 이제 기나긴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아쉽기만 한데요. 힘내세요. 막 힘내서 한번 우리 나가봅시다.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고 정말 괴로울 때 듣고 싶었던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쉬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김희진 씨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방 한 칸에 홀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보다 먼저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의 경우 이들을 틀어박히다라는 뜻을 가진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얼핏 보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도시로 모여드는 그 1인 가구 청년들의 은둔과 고립이 심각하다라는 게 일본과 정말 다른 점이었습니다. 1인 가구로 사는 청년들이 70% 이상이면서 그 친구들이 월세가 많이 체납돼 있다든가 아니면 영양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2, 3일 만에 그 삼각김밥 하나로 좀 이 식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일본의 좀 중상층 자녀들이 부모와 공동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은 보장되는 가운데 운둔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달리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경쟁사회 속에서 취업과 연관이 깊습니다. 연애 또래처럼 친구 만나길 좋아하고 활발했던 강인혜 씨 또한 은둔 생활을 겪었습니다. 과거 4년 동안 자취방에서 벗어나지 않고 홀로 은둔하며 지냈는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이제 1차도 떨어지고 이제 계속 낙방을 하니까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취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조금 상사분이랑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조직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좀 패배감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됐어요. 저는 계속 떨어졌던 공무원 시험, 상처로만 남았던 첫 직장 생활. 이내 씨에게 20대는 상처로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 좀 그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어도 그래도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성공 공식을 따라야지만 성공한 거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실패한 삶이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품어주고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도움도 주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은둔하는 생활이 점점 길어지자 자취생이었던 이내 씨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결국엔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이젠 회복 단계를 거쳐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잘해주려고 하는. 저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싫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고 자기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도움이나 필요한 어떤 분위기가 주어졌을 때 저는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 부적응자 또는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잣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힘이 들어서 결국엔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를 많은 젊은이가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압박받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또 사회적 기준에서 떨어지는 친구는 그래,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냥 바닥만 만들어주면 돼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묻지만능주의, 또 목표주의 사회가 된 것이 우리 운동외톨이 친구들을 양상하고 또 더욱 만들게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 갈등이나 아니면 뭐 이지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청년의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에서 그 원인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가 점점 더 고용 없는 성장 사회에서 좀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그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결국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향적이고 예민한 사람만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을 뿐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할 거라는 편견도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색해 회피할 뿐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됐는데요. 은둔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 컸고 인간관계 어려움과 학업 중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그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립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사회 연대의식 수준이 낮아지겠죠. 사회에 이제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냉대와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고립된 청년이 훗날 고립된 중장년, 노인으로 살아가게 될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의 한 소극장. 이곳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주제로 한 연극이 열렸는데요. 문과 세상도 이곳 세상도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건 어느 날 저 문 앞에서 온몸에 턱 하고 힘이 빠져 주저앉아 울다 보니 모든 것이 말라버렸고 문턱의 높이가 3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고작 3cm도 못 넘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둔하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3m처럼 큰 높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문턱을 넘는 과정을 보면서 연결되는 삶, 세상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연극은 2년째 은둔 생활을 하는 주인공을 내세우며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라는 공감과 슬픔을 안겨주는데요. 짜임새 있는 연출과 섬세한 연기로 완성된 연극은 고립 은둔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은둔을 선택하게 되신 분들, 그분들께 정말 작지만 아주 큰 용기로 꼭 3cm 이 문턱을 꼭 한 발자국이라도 넘으셔서 세상은 그 섬세함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꼭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개인 한 사람이 고립되고 은둔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대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공동체가 깨지고 핵가족,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기댈 곳 없던 누군가는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은둔하기 좋은 환경까지 더해졌는데요. 시대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점점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돕는 손길은 부족합니다. 현재 광주, 인천, 서울 등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센터를 설립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는 이곳은 은둔하는 청년들을 위한 모임 장소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후 많은 청년이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함께 밥을 먹는 소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각자 지내온 생활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눕니다.
고립되는 청년들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 말고도 누군가랑 관계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정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모두 자발적으로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세상을 닫힌 것만은 아니구나. 반면으로 또 너무 큰 기대를 갖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무너질 때 상처를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방에만 갇혀 지내던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 모임을 알고 스스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인터넷 덕분이었는데요. 청년들은 은둔 상태에서 유일하게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들여다보면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그 IT 기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은둔 상태의 친구들도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데 그게 온라인이라고 봤고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더지 땅굴, 그다음에 이런 두더집이라는 모임 공간,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소모임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 이곳을 찾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 이곳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업을 넓혀 고립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립을 하고 싶을 때 개인별 상황이나 애로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다 받고 있어요. 고립 은둔 청년도 일부 있고 뭐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던가 뭐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를 합니다. 청년재단은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어려움을 겪는 320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의 1:1 대화를 통해 사회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를 그동안 굉장히 좀 기다렸고 갈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청년들이랑 교류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청년들도 나랑 비슷한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구나. 나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조금 청년들이 더 용기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재단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됐다는 한 참가자. 대학교 전공과는 달리 현재는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냥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후련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OGQ 이모티콘이 나왔을 때도 주변에서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벤트성이지만 3위 정도 해서 배너에 달렸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들처럼 취직을 위해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부담감과 압박감에 짓눌려 살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가 됐는데요. 저는 살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더 오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가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이젠 잠시 멈춰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그때 그렇게 왔을 때 대처를 못하고 자기가 방으로 숨어드는 게 밖에 선택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해도 쉽고 지원도 동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고립, 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은둔 청년들 지원이 더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소멸한다고 걱정을 하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인구, 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좀 투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회 전체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 공동체를 빨리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이웃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펼쳐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마음이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이 은둔 고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과거에 있을 거예요. 과거의 나를 묶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를 좀 소중히 여기고 한 걸음만 딱 나와 보세요. 은둔을 시작했던 나를 묶어둔 어떤 아픔에 나를 가둬두지 말자. 지금의 나를 소중히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둔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좌절하고 다시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있기에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절실합니다.